드로잉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기초조형 요소 및 원리에 의해 세 번째 수업으로서 구 그리기에 대한 실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며 동시에 양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 그리기라는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육면체와는 달리 모든 면이 고르게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필연적으로 명암이 나란한 명암이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곱게 명암이 변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명암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라는 형태에 빛이 적용됐을 때 어떤 명암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육면체 이론을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빛과 형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각도라고 해야 되겠죠.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또 이게 물체와 만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각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명암의 변화가 나오는데 크게 5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먼저 첫 번째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겠죠. 즉 이 부분은 이 동그란 부분 내에서도 빛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가장 직각에 가까운 형태로 만나는 곳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하프톤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간톤이라고도 하고 밝은 면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부분이 되겠죠. 하이라이트와 그 다음에 코어 섀도우라고 그래가지고 빛과 나란한 각도를 갖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명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밝은 명암에서부터 아주 어두운 명암까지의 관계가 모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 섀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빛과 나란한 각도를 갖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꺾이는 부분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빛이 나란히 비쳐 들어오다가 형태가 꺾여서 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 경계 부분을 코어 섀도우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게 되면 가장 어두운 명암의 분포가 바로 이 코어 섀도우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티드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흔히들 반사광이라고도 하죠. 반사광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캐스트 섀도우라고 하는 물체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 즉 그림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명암에 대한 구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실습을 할 것이고, 또 이 구에 대한 구조, 그리고 빛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중요시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도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면체의 경우에는 나란한 면의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구는 어느 한 부분, 나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없을 만큼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갈수록 형태가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세 가지의 형태를 보시면 아마도 그 지구본의 형태를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길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흔히들 가로선을 경선이라고 그러죠. 지구를 나르는 구분하는 그런 선들에서 크게 경도와 위도라고들 나타내는데요. 이 경도, 위도를 나타내는 가로선과 그 세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경도라고 하죠. 이 선 두 가지가 겹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쭉 겹쳤을 경우에 실제로는 똑같은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가운데 부분에 비해서 주변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좁아지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밀도라고 얘기하죠. 중앙에 보이는 그 면적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 비해서 주변으로 갈수록 시각적으로는 면적이 좁아져 보이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구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밀도를 높임으로 해서 조금 더 실제감이 나타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명암을 적용한 이제 그 구의 밀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성기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나왔을 경우에 훨씬 더 좁은 간격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주변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건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충분히 같이 표현을 해줘야만 실제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구와 또 밀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명암의 분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한 밀도의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가운데 분이 원래의 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면은 주변은 필연적으로 멀어짐으로 또 각도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돌아감으로 해서 간격이 좁게 보여지는 이런 분포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그 위선과 경선을 분포시켜 가지고 그 분포된 부분마다 명암의 관계를 표현한다라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밝은 하이라이트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프톤, 중간톤 그리고 코어 섀도우, 반사광, 그림자 형태까지 조금 그림이 색이 좀 날라갔는데 좀 양해 바라고요. 좀 더 선명한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밝은 부분을 조금 좁히고 중간톤을 많이 높인 지금 단계인데요. 명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약간 업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골 그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명암의 분포 아주 곱게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이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단순하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대한 구분 사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단계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각각에서 여기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밝다, 어둡다로만 구분되지 않고요. 실제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서도 명암의 굉장히 세세한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명암을 하더라도 거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흐려져 보이는 현상들이랄지 그림자 또한 마찬가지로 앞쪽 부분이 선명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또 멀어질수록 흐려지게 되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밀도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히 관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밀도뿐만이 아니라 빛의 각도가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구에 보이는 명암의 분포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 보다시피 대략 한 50도 가까이에서 빛이 내려 쪼일 경우에 특히 완전히 측면에서 비춰질 경우에 그림자 또한 반대편 측면으로 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암의 분포 또한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이게 만약에 조금 뒤쪽에서 뒤라고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저쪽 더 멀리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앞쪽을 향해서 비쳤을 때는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닿게 보는 거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비칠 때는 물론 뒤로 가겠죠. 그리고 빛이 각도가 누워질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림자는 나라는 각도를 두 개를 비춰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형태에 가려진 부분들만큼 옆으로 길게 느슨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대낮에 낮에 우리 몸의 이제 그림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해질 무렵의 그림자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해질 무렵 그림자가 길게 들어지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구와 빛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명암의 또 그림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연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 형태에 대해서 명암을 넣었을 때 어떤 분포를 보이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빛이 완전히 측면이 아닌 살짝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절반이 아닌 약간 내려와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도 이렇게 분할돼서 가려진 부분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뒤쪽에서 앞쪽으로 쐈을 때 그리고 눕혀져서 썼을 때는 이 그림자의 빛의 구분되는 부분들이 좀 더 세워지게 되는 이런 관계. 혹시 궁금하시면은 집에 있는 동그란 어떤 공 같은 형태를 갖다 놓고 후레쉬로 한번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명암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구를 그리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랄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를 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평면의 구를 그릴 때에는 이게 입체감이 있는 동그란 형태라고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동그란 원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원을 그리는 과정은 크게 한 대략 우리가 손으로 자연스럽게 그린다, 뭐 컴퍼스랄지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닌 순수하게 손으로 그린다 할 때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그리는 방법, 즉 작도법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가장 질서 정연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각형에 내접한 정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도표로 보여주니까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안에 있는 까만 원이 먼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사각 박스가 먼저 우선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로로 4등분, 세로로 4등분을 해서 그리드를 씌워준 다음에 각각 바깥쪽에 해당되는 변 있지 않습니까? 이 면에서 세 번째 분할 지점과 마지막 꼭 지점을 대각선으로 쭉 선을 그어주게 되고, 그어줬을 때 만나는 이 세 번째 것과 만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지점을 체크해 줍니다. 반대로 또 이쪽에서 올라오는 각도로 해서 또 그려준 다음에 역시 만나는 지점, 이 지점들을 각각 네 면을 통틀어서 돌아가면서 다시 똑같이 올라가다가 그 이쪽 분등 구분하는 선과 만나는 지점에 체크, 올라가다가 만나는 지점에 체크, 이거를 네 번을 반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사면의 중심에 있는 이 기준점, 요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은 동그랗게 표현했지만 직선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거의 원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불필요한 이런 보조선들은 지어주고 얘를 동그랗게 굴릴 경우에는 충분히 정원을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하고 연필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그릴 수 있고요. 약간 형태감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선만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얘기했듯이 추가되는 그리는 구를 그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 그리는 과정입니다. 구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겠죠. 어, 지금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손으로 그냥 러프하게 또 프리핸드로 그리는 과정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좀 보여지긴 하겠지만 바로 둥그런 그라데이션을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면의 관계를 구분시켜 가지고 밝은 데서 또 어두워지는 데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부드러운 곡면이 아닌 순차적으로 명암의 변화를 주어서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들을 큼직큼직하게 처음엔 분류를 해서 명암을 표현을 해주고요. 점차적으로 그걸 잘게 나눠가면서 점점 더 구에 가까운 형태로 바꿔가는 그런 단계 표현을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궁금하게 좀 자세히 좀 관찰하셔야 할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쭉 그거는 코어 섀도우입니다. 가장 어두운 이 테두리 명암이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아주 자연스러운 타원이 그려져야 될 것이고요. 이 기점만큼 하이라이트는 중심에서 내려온 만큼 하이라이트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즉 이 부분쯤에 하이라이트가 나타나게 되고 내려와서 어두운 부분, 그리고 양 측면에 가려진 그림자의 폭과 또 앞에서 뒤로 살짝 들어간 그림자의 방향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이 밝은 부분들을 가능한 건들지 마시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기본색을 넣은 다음에 이 색을 바탕으로 밝은 부분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눠가면서 마치 사과를 깎아 나간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찰흙 같은 것들을 대략 동그랗게 한 다음에 딱딱한 판 같은 걸로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깎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넓은 면을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단계를 하나 더 줘서 깎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런 명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에 있어서는 너무 선을 의식하기보다는요, 조밀한 선을 써 가지고 이게 이제 명암으로 또는 색으로 바로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려가는 과정이 유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에는 의도적으로 재료에 대한 속성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짧은 선들을 써서 또 선의 간격을 약간 벌려서 사용하는 이런 선 표현을 통해서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실습 실기를 보여주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리긴 하겠지만, 중앙 부분에 비해서 주변 부분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비해서 주변이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결국 선의 간격이 좀 더 조밀하고 명암이 훨씬 더 곱게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가 놓여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맨 처음 페이지에서 봤던 실제 구의 형태와 거의 똑같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번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단단히 다진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면밀히 잘 기억하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구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또 그려나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육면체와 구의 결합된 형태로서 원기둥 그리는 과정을 기초 조형 단계 마지막 과정으로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지 않았던 또 다른 이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마저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듣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